실제로 이 난청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근 난청과 이명으로 고생 중이라는 김정순 씨. 악화된 귀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이 늘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화 온 줄 몰랐어요. 외부에서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아요. 집에서도 전화 와도 주방 쪽에 있으면은 전화 울려 베레스를 못 들어서 한 몇 번씩 전화 왔다고 소리를 해야 와서 전화 받고. 중요한 전화라도 놓칠세라 휴대폰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는데요. 특히 작년 10월부터 청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말은 잘 못 알아들었지만 한쪽 귀로 그런 대로 두 번, 세 번 물어가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가니까 좋은 귀가 더 망가졌다고 보청기를 빨리 하라 그래서 작년에 한 거예요. 그럼에도 가끔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음량 조절로 인해 남편과 리모컨을 두고 다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보청기 껴도 제대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귀찮아서 뺐다 꼈다 하루 종일 착용하지는 않아요. 드라마 볼 때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죠. 난청뿐 아니라 반복되는 이명과 어지럼증 역시 김정순 씨를 괴롭히는데요. 어지럼증은 이렇게 어쩔 때는 빙빙 돌아요. 그리고 이명은 삐삐 소리가 나고 보청기 착용한 뒤로 더 삐삐 소리가 많이 나요. 그저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소박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김정순 씨. 보청기를 착용하면 잘 들릴 줄 알았는데 왜 잘 안 들리나요? 그리고 이명과 어지럼증은 왜 심해지나요? 알려주세요. 네, 보청기를 끼시는데도 난청은 좀 좋아지신 것 같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고요. 또 이명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긴 걸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사례자분께서 이제 어지럼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지럼증은 난청이랑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명 같은 경우는 사례자분 같이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70% 이상 이명을 같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이 난청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통해서 적절히 치료를 해줘야지 이명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청기를 껴도 청력 개선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보청기는 한 6개월 정도의 적응 기간이 조금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끼지 않으셨다는 걸 봐서는 적응이 조금 불충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적응이 잘 됐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기가 조절이 적당하게 되었는지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청기가 적합한 청력인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청력이 너무 나빠지거나 아까 안중근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어음 명료도,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능력 자체가 청각신경이 이제 나쁘기 때문에 떨어진 경우에는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높여드려도 알아듣는 능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청력 검사를 한번 다시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청기를 그냥 낀다고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잘 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보청기를 착용하면 어떻게 들린다? 소리가 울리게 들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 사실인가요, 안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면은 귀가 울린다고 많이 불평을 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마개를 하거나 동굴에 들어갈 때 귀가 울리게 되고 막힌 내 목소리가 막혀 들리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 귀 속에 들어가는 이런 귀 속에 들어가는 구막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귓구멍을 막기 때문에 완전히 내 목소리가 막히고 울리게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RIC형 보청기라 그래가지고 오픈형 보청기, 리시버와 귓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고 귓구멍이 열려 있는 보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귀가 보청기로 인해서 귀가 울리는 증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보청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하는 게 귀가 뭐가 들어 있으니까 답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환자분들께 보청기를 착용하고 꾸준히 열심히 잘 착용하실 것을 우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오래 잘 착용하면 또 이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보청기를 오래 쓰게 되면
귀에 염증이 생긴다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시거든요, 홍 교수님. 예. 이것도 사실은 보청기에 관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그 보청기 자체를 껴서 이전에 없던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보청기 바깥쪽에 끼는 귀본이라고 하는 틀 자체가 대부분 생체 적합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보청기를 사용할 때 좀 부작용하게 예를 들어 밀어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간단한 처치로 대부분 해결이 되게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청기 자체가 안경처럼 맞추고 마는 그냥 일반적인 기기가 아니고 의료용 기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렇죠. 전문가적인 계속 관찰, 주기적인 관찰이 있게 된다면 이런 염증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시고 보청기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찾고 적응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청기로 들으면은 또 어떻게 들린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소리가 늦게 들린다. 그러면 제가 아 그러면 한참 있다가 아 이렇게 들려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녹음기가 아니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귀에 들어와서 달팽이관, 청신경을 통해 듣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청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바로 듣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보청기의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채널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런 그 소리가 들어왔을 때 내 귀로 전달되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시차가 5 내지 8 밀리초. 밀리초는 1밀리초는 1000분의 1초입니다. 굉장히 짧아서 사실 무시할 만큼 굉장히 짧은 초라서 그렇죠. 그것 자체가 뭐 소리가 들어갔을 때 한참 뒤에 아 들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보청기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들의 친구나 가족들은 그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과 말씀을 나눌 때 약간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신 분들은 보청기를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내 귀로 듣는 것보다 못하니까 말을 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집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네, 네 번째 오해는요. 좀 전에 사례자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보청기는 뭐뭐하면 착용해도 뭐뭐가 있으면 보청기 착용하면 안 된다. 이명이 있으면 착용하면 혹시 안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배 교수님. 네, 이거는 X를 한 3개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완전 잘못된. 네, 완전히 세 개.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명이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난청이 동반하기 때문에 멀쩡한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라는 건 아니고 난청이 동반한 이명이 있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청기를 꼭 껴야 된다고 교과서적으로 이미 그건 나와 있는 얘기고요. 네. 여러분들 이명이 치료가 많이 어렵다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게 바로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오히려 착용을 좀 권유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청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많은데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제작진하고 소통을 하려고 여기다 한쪽만 꽂고 이렇게 들으면서 하거든요. 보청기도 이 한쪽만 껴도 되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보청기 한쪽만 착용해도 되나? 될 것 같기도 한쪽 귀로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방송은 되는데.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양쪽에 착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양쪽,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있어서 예를 들어 소리가 오른쪽에 들려올 때 오른쪽에 나는 소리는 오른쪽 귀에 왼쪽 귀보다 약간 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귀의 소리를 들어서 방향성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각각 하나하나로 듣는 것보다 양쪽으로 듣는 것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5나 3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권유드리는데 만약 반대쪽, 보청기를 안 하는 쪽의 청력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 또는 보청기를 했는데 보청기를 해도 너무 못 듣는 경우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양쪽 보청기를 관리하시거나 오히려 양쪽 보청기를 썼을 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우선 한쪽 보청기를 먼저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차차 두 번째 보청기를 고려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보청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청기를 껴서 치매가
아니 저기 귀가 난청이 좋아졌어요. 그럼 완화되면, 치매가 네. 안 올 수도 있나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겠죠.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 중요한 오늘 사실 이 방송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핵심. 예, 되게 핵심을 틀려주셨고 여기 한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예. 그 2011년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랭크 린 교수가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난청이 이제 경도 정도의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정상 청력에 비해서 2배, 여기 고도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정상 청력에 비해서 5배 정도 치매 위험률이 증가된다고 보고를 했고 그 후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위험률이 증가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 치매는 이제 난청을 해결해주면 사실 치매의 발생 위험이 감소된다고 하는 보고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 보통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들은 불편한 걸 모르시죠. 그래서 자제분들에 의해서 이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안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거지만 보청기를 끼임으로써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청기를 적절하게 착용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